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고려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배 계층이었던 문벌 귀족과 이제 문벌 귀족이 무신 정권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자, 우리 호족 배웠었지. 왕건이 고려를 만들 때 왕건도 호족이었었어요. 자, 호족들이 정권을 잡고 중앙 귀족화해서 문벌 귀족이 돼.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지요.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은 공부해서 올라간 문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 싸움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무신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무신들이 화가 나서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라고 해. 자, 그런데 무신 정권 중에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몽골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때 싸바싸바 하던 친일파 있었지요.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자, 권문세족이 이제 너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지. 좀 딱 봐도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신진, 새로 등용된 4대부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고려의 지배계층은 이렇게 변화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짜잔. 고려의 지배 질서의 동요. 자, 무신들의 세상이 되다.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해요. 자, 귀족들은 저번에 배웠지요.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주요 관직에 진출을 했는데 음서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토지의 독점과 고리를 통해서 이제 고리된 사채업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특히 경원이실 쪽은 왕실과 거듭된 혼인관계를 맺은 유력한 문벌 귀족이었어요. 얘네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 밑에 나와 있어. 겹사돈을 맺은 문벌 귀족. 딸이 셋이 있었어. 특히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이자겸은 딸을 예종한테 시집을 보내. 그래서 문경태우, 첫 번째 딸이 문경태우가 되지요. 그런데 그 딸하고 예종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아들이 인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자겸은 자기 딸의 아들이니까는 외손자. 근데 이 외손자한테 2명의 딸을, 둘째, 셋째를 또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좀 막장이죠. 자, 이런 경우는 아무리 신라시대 때도 굉장히 이제 친인척 간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고려 초기의 왕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들과 딸을 맺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좀 되게 엽기적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딸 셋이 모두 다 왕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외손자인 인종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자겸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난을 일으키다가 실패해요. 이게 이자겸의 난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사건이야. 자기 손자였던 이 인종을 얼마나 무시했냐면은 척준경이라는 자기 최측근하고 합의하에 이렇게 몰래 인종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제 독약을 갖다 줬대. 그런데 이 딸들, 그러니까 인종한테는 부인이자 이모인 그 딸들이 아버지의 계략을 알고서는 인종이 마시려고 하는 약사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손으로 탁탁 치면서 아이고 떨어뜨렸네 이렇게 해서 인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자겸의 난이 실패하면서 이
왕비들이 패비가 되기는 하지만 끝까지 인종이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줬다고 해요.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문신들이 굉장히 아주 그 문벌 귀족들이 왕을 없애고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정도로 세력을 굉장히 크게 세운 거야. 그 나라가 혼란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자겸의 난 이후에 왕권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이자겸 봐봐. 이자겸 같은 애들도 개경이 중심으로 해서 개경 중심의 이 부자들이 다 모여 살 거 아니야. 문벌 귀족들이. 그러니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묘수를 썼냐면은 서경. 그러니까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야. 그런데 우리 그 훈요 10조에서도 나오듯이 서경을 중요시하라고 그랬지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야. 그럼 여기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좀 세력이 약화되겠지요. 그리고 왕은 새로운 데로 도읍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들, 자기를 추종하는 인물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서경 출신의 승려인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했어. 이미 우리 왕건 때도 배웠지요. 경주는 이미 쇠약해졌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새로운 데로 기운이 좋은 데로 옮겨야 된다. 풍수지리설이지. 그래서 풍수지리선을 바탕으로 한 이렇게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 여기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애가 그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문벌 귀족으로서 여기서 꽉 잡고 있었어. 특히 문벌 귀족인 김부식이 반대를 하면서 묘청이 일으킨 서경천도 운동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난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돼요. 단재 신채우 선생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민족 사학자인데 이 선생님은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묘청은 어떤 사람이냐 인종에게 고려를 황제국이다. 야 중국하고 우리하고 대등해. 독자의 연호를 쓰고 금을 정벌해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거야. 굉장히 자주적인 성격이지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안타까워했어. 왜냐? 김부식 같은 개경 중심의 문벌 세력에 의해서 진압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남과 묘청의 난은 문벌 귀족의 중심의 사회가 분열되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자, 문벌 귀족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냐면은 아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야.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아이가 나이가 되게 젊은 아이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정중부라고 나오지요. 이 정중부라는 사람이 무신인데 수염을 아주 멋지게 관우처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을 그 촛불로 이렇게 끝을 넣었어. 불태워버렸어. 그래도 정중부가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게 무신들의 힘이 막강했었대. 그러니까 이 문신들을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란다. 얘야 나와라. 오케이. 자, 고려는 문신보다 문신이 무신보다 우대받던 사회였어요. 그게 아주 오픈돼 있었어. 그래서 계속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이때의 정중부, 이의방은 그래도 젊은 무신들이었어. 정변을 일으켜서 의종을 폐위하고 정권을 장악했어. 이게 무신정변의 이제 처음이야. 아까 그 정중부는 김돈중이 어린 문신이 그 수염을 끄슬려서 열받아 있는 상태지. 그런데 의종이 이제 보현원이라는 절에 놀러 간 거야. 근데 나이가 적든 많든 문신들은 앞에 야 너 니네는 여기 잘 지켜. 그러고선 다 세워놓고
문신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막 노는 거야. 근데 술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으니까는 또 정신없는 짓을 하겠지요. 뭐 하냐면, 야, 우리 이제 술 마셨으니까 우리 즐겁고 싶어, 좀 놀고 싶어, 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그때 나이 많은 무신이었던 이소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이소홍은 이 무신들 사이에서 되게 존경받는 어르신이야. 이소홍하고 젊은 무신하고, 야, 니네 둘이 한번 싸워봐. 그래서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수바키라는 손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잡는 그런 씨름이 있어. 그 씨름을 하고 놀아봐. 한번 겨뤄봐. 겨루기를 시킨 거야. 근데 아무리 이분이 전장에서 날고 뛰었어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은 좀 그러시죠. 그러니까 젊은 무신한테 진 거야. 그랬더니 의종 옆에서 전하 이렇게 싸바싸바하는 젊은 문신이었던 한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소응의 뺨을 팍 치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장군이야?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정중부, 이의방 등 이런 그 젊은 무신들이 가뜩이나 차별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또 그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서는 의종을 그 자리에서 폐위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문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해 사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자, 무신정권 초기에는 이의방과 정중부가 이제 무신정변을 시작했으니까 무신회의기구인 중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어. 그런데 정권을 장악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야.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은, 자, 봐봐. 이의방 집권하고 바로 정중부하고 그 다음 경대승, 이의민, 그래도 최씨 집안은 조금 길게 갔어. 그리고 최희를 끝으로 해서 김준, 이면, 임유모, 이렇게 계속 싸움이 벌어지면서 집권자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라가 혼란이 지속되겠지요. 자, 최씨 정권이 지배를 하기 시작해. 그나마 최씨 정권은 자기 아들들한테 정권을 물려주면서 정권을 이어가지요.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60년간 최씨 정권이 유지가 되었어요. 왕보다 더 막강하겠지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자기가 본인이 결정을 해. 그리고 도방이라는 조직을, 이거는 개인 사병 집단이야. 그래서 신변을 보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나 보지요. 사병을 조직했고요. 아들 최우는 정방을 조직해서 인사권을 모두 통틀어 가졌어. 그러니까 모든 문무관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 최우한테 잘 보이겠지요. 그 정도로 온 나라의 정권을 다 잡았어요. 삼별초라는 쓰리별초야.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아서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하지요. 최씨 정권은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문신을 등용하기도 했어요. 자,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다음 시간에는 이 무신들 중에는 이의민 같은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천민들이 쟤도 천민인데 정권을 잡았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 신분 해방 운동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배우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